여기까지는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이 상단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분석하는, 해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서 좀 더 다른 추가적인 인포메이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리시면 일단 이게 A+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에 대부분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브랜드 레지스터리들은 이 A+라고 하는 부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 레지스터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텍스트 형태로만 디스크립션을 꾸밀 수 있는데, 이런 브랜드 레지스터리는 약간 팜플렛 같은 느낌의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죠. 그러면 제가 유저라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걸 쭉 보면서 뭔가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지겠죠. 사진들도 추가로 더 많이 할 수 있고, 보통 이제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합성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정도 수준 넘어간 것 같아요. 모델을 통해서 직접 다 사진을 촬영한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엄청 자리를 잡은 브랜드네요. 그리고 아까 윗부분에서 까먹은 게 있는데, 이게 베리에이션이 없어서 나중에 또 살펴볼 다른 브랜드 제품 볼 건데, 이건 지금 딱 컬러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른 경쟁사들 제품 보면은 다양하게 그런 컬러가 있더라고요. 베리에이션을 많이 두고 판매하는 제품들도 있는데, 요거는 약간 예외적으로 하나이네요.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몇 개나 되는지도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툴을 이용해서, 이거는 없으면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각자 편하신 툴을 활용하시면, 저는 이제 엑스레이라고 해서 헬리움10에서 제공하는 이 제품의 예상 판매입니다. 이거 확실하지 않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제품 랭킹 기반으로 해서 그 캐러고리에서 그 정도 등수면 대략 몇 개 정도 팔린다, 뭐 이런 걸 어스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경우에는 뭐 브랜드가 뭐 이거이고, 그 다음에 지금 FBP가 한 $10 정도네요. 아까 39불 얼마에 팔리는데 $10 정도가 피고, 그러면 대충 원가가 얼마 정도 돼야 되겠구나. 10불, 29불 안에 쉬핑하고, 그 다음에 뭐 광고하고, 그 다음에 제품 원가 이런 게 대충 들어가야 되겠구나. 세일즈 랭킹 나오고요. 레비뉴, 이게 레비뉴가 이제 판매되는 전반적인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대략 한 달에 한 1,500개 정도 팔리고, 1,500개 팔렸을 때 한 6만 불 정도, 이 제품 하나가 6만 불 정도의 매출이 난다. 뭐 큰 거죠. 뭐 제가 이걸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걸 바로 이만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캐러고리에서, 이 소 캐러고리에서 1등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뭐 한 10등인 정도, 10등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등 정도 될 때는 얼마큼 될까, 이런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시장 사이즈가 이만큼 되는구나, 그냥 참고만 합니다. 저는 이걸 100% 믿는다기보다는. 그 다음으로 보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포션인데, 고객들의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봅니다. 지금 벌써 2만 개 가까운 리뷰가 있기 때문에 되게 별점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성공한 경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섹션에서 고객 Q&A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 Q&A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한 대로 저는 그냥 한글로 바꿀게요. 뭐 번역의 어떤 중요도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전반적인 질문, 고객들이 갖고 싶어 하는 어떤 정보가 뭔지 확인하는 거예요. 뭐 R값이 무엇인가요? 뭐 그러면 이건 제품에 대한 어떤 설명인 것 같고, 가끔가다 셀러들이 여기다가 본인들이 질문을 하고 본인들이 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고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어떤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는 그 간접 광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거 감안하고 그냥 고객들이 어떤 내용들을 주로 관심을 갖는지 이렇게 본다는 차원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워런티, 라이프타임 워런티가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궁금했는데 이분도 질문하셨네요. 이것도 보증을 적용받기 위해서 어디 등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뜨뜨뜨뜨 뭐 했고 이렇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좌석을 접은 상태에서 SUV 그 차량 뒷부분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도 물어봤고 그거에 대한 또 답도 이거는 그 셀러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고객들 중에 일부가 또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활성화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분량에 대해서 판매자에게 어떻게 연락하느냐, 뭐 기타 등등 그거에 대한 또 의견 여기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리뷰를 많이 봐야 돼요. 이 리뷰에 대한 게 이 제품을 내가 비슷한 제품을 런칭했을 때 나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까라고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뷰를 볼 때는 항상 불만이나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린 그런 순서로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좋다라고 하는 칭찬의 글이야 뭐 저하고 크게 관계 없으니까 좀 불만, 이 제품을 썼을 때 어떤 그 고객들은 불만을 갖는지 이런 정보를 여기서 얻어내야 되죠. 그래서 이 리뷰를 활용할 때는 리뷰는 세팅은 가장 최근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별점을 거꾸로 한 2개 정도 되는 거 위주로 한 걸로 솔팅을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으로 하고요. 별점 2개, 뭐 기본 형식 이렇게 해서 솔팅을 하게 되면 2개 정도면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종합의 작업이 훌륭하지만 수명이 매우 짧다. 일주일 뿐이었다. 어떻게 부풀려야 하나? 이거는 뭐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못한 건지 그건 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4회 정도밖에 안 돼요. 공기를 의지하지 않는다. 뭔가 좀 새는 거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군요. 근데 예상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품이 에어로 이렇게 불어서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글쎄요, 날카로운 거에 약할 수도 있고 그런 좀 취약성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별점 하나짜리 볼까요? 돈 가치 없다. 밤새 공기가 유지되지 않은 슬리핑이 아니다. 작은 소리, 품질, 네, 역시나 그러네요. 뭐 예상이 되네요. 예상했던 대로 이 제품의 가장 취약점은 공기가 샜을 때 가장 불만을 많이 갖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제품을 이런 비슷한 유의 제품을 소싱을 한다 그러면 공장이나 이런 데에 연락을 해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기본 두께, 이 제품의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두껍게 혹은 튼튼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뭐 등등 뭔가 좀 물어볼 거리가 생겼네요. 이 제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는 생각 못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짧게 리뷰를 하면서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1등 제품 하나를 본 거고요. 그 처음에 리뷰했었듯이 수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여기 제품 아까 여기 캠핑 폼에서 이게 폼이 아닌데 왜 캠핑 폼 패드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들어간 것 같고 이거는 약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잠깐 볼까요? 이 제품처럼 비슷한 류의 제품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건 베리에이션이 3개가 있네요.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눈높이로 같은 잣대로 또 쭉 공부를 또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을 하나의 테이블처럼 만들어서 나중에 뭐 내가 나에게 쓰는 어떤 제품 평가 보고서 이런 걸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한 페이지를 세세하게
리뷰를 했으면 이거를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제품 검색창 키워드는 이걸로 썼죠. 다음에 말씀드렸던 각 그 항목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답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스폰서도 하고 있었고 아마존 초이스 되고 있었고 필 맞았고요. 아래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태깅해서 파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온리 매니팩처만 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제품의 랭킹은 이랬고요. 그리고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전반적으로 가격대 이런 류의 제품은 이 정도 가격이 평균 가격이었고요. 그리고 제품의 그 디자인도 한 5종류에서 6종류 정도 눈에 보였는데 에어패드가 주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세로 들어가면 아신 기록해놓고요. 다음에 또 와서 봐야 되니까. 그리고 타이틀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제품 제가 이거를 리뷰했던 이유는 이런 랭킹에서 1등이었고 리뷰 수도 엄청 많아서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리뷰가 많나 이런 거 좀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경쟁 강도가 아주 센 제품이니까 이 제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기 위해서 현재 스코어로 리뷰 숫자하고 각각의 랭킹 보고요. 그리고 판매자가 강조하는 게 뭐였는지, 가볍다, 안락하다, 책임 방지가 되어 있고 평생 워런티가 되고 가성비가 좋다라는 부분들, 이 셀러는 어필을 했죠. 이미지 분석했고요. 이 항목들 본인이 이건 본인만의 항목을 정해서 같은 항목으로 다음 또 새로운 제품을 또 봤을 때 이런 같은 질문 똑같은 걸 해 나가는 그런 습관이 필요해요. 잣대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날 내 기분에 따라서 좋아 보이고 나쁘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A 플러스 있는지 그 설명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지, 뭐 수준급이다 좋다 나쁘다는 지극히 개인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뭐 나중에 다른 걸 봤는데 이거는 뭐 중간, 뭐 별로다, 안 좋다, 없다, 뭐 이렇게 해 나가면 이 제품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엑스레이는 뭐 힐리엄 템이 없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활용해서 한 요 정도 어쓰면서 이 정도 크기로 나가는구나 보면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고객 평가 기준. 핵심 불만이 뭔지 항상 그 부분을 캐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품에서 이제 공기가 빠진다는 거, 그리고 워런티 뭐 라이프타임 워런티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쓰는 건지, 그다음에 뭐 내구성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3-4번 정도 쓰고 나면 샌다든지 이런 정보들, 이걸 하나를 메인 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른 제품 검색했을 때 여기다가 아신 새로운 거 아신 뭐 붙여서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든지 본인이 뭐 잘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게 한 10개 이상은 돼야 돼요. 최소한 뭔가 하나 런칭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제품을 충분히 내 제품으로 인식을 해서 이게 시장에서 먹힐까 안 먹힐까, 이 다음 단계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품 좋아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결정했을 때 이제 소싱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 고민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여유가 되면 또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이었는데 시간을 투자하셔서 여기까지 보셨다면 뭔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진심 좋겠습니다. 저는 이 포맷으로 앞으로 꾸준히 데이터를 좀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뭐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 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